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삼각 방정식하고 그 다음 부등식이에요. 자, 원리가 똑같은데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의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 얘기랑 사실 거의 흡사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함수의 고유 특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 2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푼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그냥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특수각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수각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2분의 1과 관련된 특수각은 30도. 30도면 결국 누구랑 이루는 각이 30도냐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죠.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 또는 6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2분의 1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는 구간을 나누잖아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에서 30도, x축과 이루는 각도 6분의 파일 거고, 2사분면에서는 6분의 5파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x의 값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거예요. 자, 치환을 하는 거고, sin x와 sin 제곱 x가 있는 거죠. sin 제곱 x, 뭐 sin x, 뭐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치환을 하죠. 치환을 하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건데 문제는 뭐냐? 범위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범위에 주의만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 2차 방정식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지수 방정식에서도 지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 거고, 지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또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아니면 하나의 실근을 가질, 아니면 실근을 가질, 이런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치면 이런 문제인 거죠. 사인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k다. 이렇게. 자, k는 0이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각이 통일이 되어 있는지,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다 x로 되어 있어야 치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x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냐? 각을 먼저 통일을 시켜 주셔야죠. 그 다음에 함수를 통일을 시켜 주셔야 치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뭘로 바꾸면 돼요?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죠? 이거 2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2 사인 제곱 x. 자, 플러스 k는 0이, 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일단 얘를 x라는 각으로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수를 통일시켜야죠. 그러면 함수를 통일시킬 때 기준은 뭐냐면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놈으로 바꿔줘야 돼. 2차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준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준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해주는데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k는 0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다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돼요?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판별식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죠. 축 함수값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놓고 일단 축 먼저 찾으세요. 축이 어디예요? 2분의 1이잖아요. t는 2분의 1. 이 축인데 문제는 여기서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t가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실근이 존재하려면 일단 위에 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하지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동시에 뭘 만족시켜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과 1을 넣었을 때 값 중에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거든요. 그죠? 이 값이 위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자, 이렇게는 있어야 이쪽은 안 만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갖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f의 마이너스 1이죠. 저 식을 ft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왜냐하면 같아도 되니까.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근을 가질 조건은 요거하고 요거. 축은 이미 따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삼각 방부등식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그냥 이거 풀면 돼요. 2차식으로 풀면 돼. 그럼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뒤쪽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없어요. 75번을 보셔도 sin x가 있으니까 아 얘는 sin x로 다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코사인 x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문제 풀면 돼요. 풀면 되고 어차피 전부 다 2번을 풀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형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로 다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뀐 그놈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문제가 되지 않고 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얘가 우리가 t가 어떤 값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은 하나이지만 얘를 뭐 sin x를 치환을 했다면 그걸 만족시키는 x 값은 하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은 안 되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 그냥 단순하게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한 또는 뭐 3개가 되기 위한 이런 이야기도 2차식임에도 불구하고 실근을 3개 이상 가질 수도 있어요. 4개 가질 수도 있고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함수에서는 범위에만 맞으면 t값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x값도 하나야. 로그 함수에서도 t값이 하나면 x값도 하나야. 1대1 대응이니까 개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이 삼각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치환을 한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더 어려운 문제로 가자면 실근을 뭐 2개 갖는다 또는 3개 갖는다 실근의 개수까지 지정을 해주면 이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저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든지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실제로 이제 특수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당연하잖아요. 특수각은 몇 개 없고 나머지 각은 다 특수각이 아닌데 특수각이 아닌 이야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실근을 직접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실근을 구하기 힘든 경우. 실근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래프 이용해서 개수만 찾아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수만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딱 경우에 맞는 세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6번, 그 다음에 78번, 그 다음에 저기 92번 이렇게. 자, 76, 78, 92, 76, 78, 92. 이 세 문제를 푸시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를 다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문제 푸시고 머릿속에 삼각 방정식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76, 78, 82, 92) 자, 사실 이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와 스피드예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추는 거랑 시험을 봤을 때 맞추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만큼 시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보자마자 사실 그래프를 착착착착 하고 그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2번 같은 경우도 일단 가 조건을 보면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 주기가 파이인 함수구나. 그래서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려질 것이다. 얘는 주기가 얼마일 것이냐? 얘는 2분의 파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안에 sin x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만큼 안에 마이너스 sin x를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어찌됐건 이렇게까지는 그려주셔야 되고 y는 파이분의 x이기 때문에 파이를 넣으면 1이 나오거든요.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요 점을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실근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속도예요, 속도. 속도. 이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시험에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예쁘게 그리는 건 소용없어요. 빨라야 돼요. 근데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어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 연산을 해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각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흡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자, 삼각 부등식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말 그대로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뭐 이거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죠. 빠르게. 자, 빠르게 그림 그려놓고 2분의 1 그려놓고 그거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x값들 찾아주시면 되고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자, 이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다라는 걸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치환을 하는 경우이죠. 치환을 하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치환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통일, 함수통일을 하신 다음에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할 때 범위가 존재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부등식. 자, 범위가 존재하는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자, 축,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요 세 가지를 따져줘야지만 정확한 이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이런 조건을 얘기를 했다면 모든 x값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그 모든 x를 집어넣어도 어쨌든 t로 바꿨을 때는 그 2차 방정식에는 범위가 존재하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존재하는 내에서만 따지면 돼서 사실은 여기서는 축하고 함수값만 웬만하면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인 제곱 x 그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x 플러스 뭐 코사인 2 코사인 제곱 x 그다음 플러스 뭐 여기다 k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k 플러스 뭐 k 제곱 이렇게 합시다. k 제곱 플러스 뭐 2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실근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각통일시키고 그래서 얘는 k에 그 다음에 sin x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더해주면 사실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k제곱이 있으니까 k제곱 더하기 3 요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 놓고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k의 사인 x, 그 다음에 아까 1이 나왔었으니까 k 제곱 더하기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 자, 얘를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t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kt,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를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t 값은 모든 실수 x가 되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이게 성립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되게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축의 위치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아, 여기서도 0보다 작고, 여기서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사실 축의 위치가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한다? 1을 넣는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값이 나오진 않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바로 만든 문제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요걸 잘 모른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고3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를 찾아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3 모의고사에는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뭐 이게 크게 어려울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또 두 가지 문제만 볼게요. 요거는 실근의 개수 찾는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부등식이니까 개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5번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88번 정도? 88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잘 안 되고 있구만요. 자,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이거 꼭지점이 이거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사인 세타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를 그려주면, 자, 요 사인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루트 3 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얘보다 커야 된다 라는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보다 크다. 일단 넘기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고, 항상 1차식의 기준이에요. 그럼 얘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1 쓰면 얘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꼴이니까, 자, 사인 세타로 끄집어내주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사인 세타는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요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그려서, 자, 사인 세타를 그려서 그려주신 다음에, 자,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거, 요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요 부분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 3분의 파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이잖아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야. 3분의 파이와 관련된 각이고, 쫙쫙쫙 나눠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에서 60도. 그러면 180도 간 다음에 60도 가는 거니까 240도, 240도는 3분의 몇 파이? 4파이.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몇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세타의 범위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속도예요, 속도. 이거를 풀어내는 이 속도가 사실은 한 3분 이내에 풀 수 있어야지만 다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가혹해요.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 자체가 100점을 맞기에는 가혹한 시험이에요. 너무 가혹해. 그래서 실제로 보통 재수를 좀 높은 대학을 꿈꾸고 재수를 하는 애들은 수학을 몇 점 맞고 보통 재수를 하냐면 88점 맞고 재수하는 거예요. 이래서 재수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결국 공부하는 게 뭐냐? 저 세 문제 더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세 문제를 더 맞추려고 1년을 투자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 세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세 문제를 못 맞춰요. 왜냐? 어려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죠. 하지만 나머지 문제, 이 문제를 처음에 연습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문제를 못 푸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세 문제를 푸는데 30분 이상을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분을 안 쓰고 여기다 쓰잖아?
그러면은 세 문제니까 27문제잖아요. 사실 27문제 중에서 5문제는 그냥 툭툭툭툭툭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럼 한 22문제에다가 거의 한 90분을 쓰게 되죠. 그럼 뭐 한 문제당 얼마씩 쓰면 돼요? 4분씩 쓰면 되잖아요. 4분씩.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4분씩 써서 이 문제를 풀어서 88점을 받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세 문제를 더 풀려면 여기서 30점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3분 이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원래 풀던 시간에 30%, 40%를 이 감량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의 감량을. 예,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수할 때 어려운 문제만 드립다 푼 애들은 이걸 맞춰. 당연히 맞추지. 연습을 했으니까. 맞춰. 근데 여기서 틀려. 결과적으로 재수를 했는데도 똑같이 88점이 나와요. 이 세 문제 중에서 2문제 맞추고 여기서 실수로 2문제를 틀려요. 빠르게 계산하다가 잘못하다가. 그래서 원래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잘 하려면 기본 문제, 자기가 아는 문제도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각방정식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럼 삼각방정식은 어차피 3가지야. 첫 번째는 1차식, 두 번째는 2차식, 세 번째는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응용이에요. 응용은 푸는 방법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야. 되게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상황에서 얘면 따다닥 얘네 해서 바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사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문제풀이의 틀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좋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트 정리를 쫙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 그 수업보단 전이었고 이거 전이었으니까 이거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처리를 하냐면 인덱스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 처리를 해놓고 이 단원과 그 다음에 소단원,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하는 단원만 잘 인덱스 처리를 해놓으면 내가 어떤 개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삼각함수의 활용도 딱 3파트예요. 3파트.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도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코사인 법칙은 사실 2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법칙은 거의 안 써요. 안 나와. 그냥 안 나와. 수능 시험엔 더더욱 안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 2번째만 써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명칭을 잡아 놓을게요. 사인 법칙은 삼각형 그 다음에 외접원이 등장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칙이죠. 그래서 얘를 A, 그 다음에 얘를 B,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하고 여기는 이 마주보는 변을 스몰 a,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법칙을 사인 법칙이라고 하죠. 뭡니까? 기억이 안 나죠?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되고 그게 2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기억하시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자, 사인 법칙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각과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 이런 관계가 사인 법칙의 어떤 느낌인 것이고 코사인 법칙은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를 스몰 a,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로 구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인 거고 얘는 변을 중심으로 쓴 거고
각을 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을 구해야 나중에 뭐 넓이를 구하든지 하니까. 그래서 코사인을 중심으로 쓰면 얘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는, 자, 이런 관계. 이 두 개의 공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저런 마주보는 상태를 물어보는 관계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접원이 등장하면 웬만하면 사인 법칙을 써요. 자,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언제 코사인을 써야 될지, 언제 사인을 써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삼각함수의 활용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어떤 도형과 같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원과 같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삼각형과 원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변과 그 다음에 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둘 중에 하나야. 사인을 쓸 거야? 코사인을 쓸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황은 마주보는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문제라면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인 법칙은 각, 그 다음에 얘는 변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써요. 자, 무슨 얘기냐? 각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변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개수와 주어진 각의 개수, 그 다음에 변의 개수. 변의 개수가 조금 더 많으면 코사인 법칙 쪽으로 가고, 각의 개수가 조금 더 많으면 사인 법칙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이거와 이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관계인가 이런 관계인가를 동시에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변이 많으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각이 많으면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하죠. 네, 간편하고,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능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 단원을 수능 시험으로 보는 거의 첫 세대나 다름없어요. 물론 되게 옛날 있어요. 되게 옛날 2002년 전에. 여러분 몇 년생이야? 2001년생이지? 2002년생이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는 이게 들어갔던 적이 몇 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수능으로 보는 거의 첫 번째 세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찾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이 개념을 정리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예요. 즉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도형들을 조합해서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예상은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쉽게. 그리고 다른 도형, 다른 문제에 녹여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과 관련해서 미적분 삼각함수 극한 도형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거기 23번을 보세요. 23번을 보시면 일단 각이 주어져 있고 변이 주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 나왔으면 웬만하면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고요. 앞쪽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앞쪽에도 19번을 보시면 각 두 개의 변 하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이 좀 더 많구나, 그러면 얘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문제 20번 문제를 보시면 45도고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주어져 있거든요.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A, B, C, B가 45도, 그다음에 BC의 길이가 12,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2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문제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관계를 보시면 각이고 변이고 각이고 변 사이 관계를 찾으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실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100% 각이 많으면 사인 법칙을 써라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를 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도 풀려요. 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면 풀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몰타가 아니에요. 누가 조금 더 빠르냐의 문제인 거야. 빠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코사인 법칙으로 안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을 보시면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실 요거 가지고 여기는 변의 길이를 찾아도 되거든요. 변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변의 길이를 찾고 변의 길이 아니까 요거 가지고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 자체가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곧바로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95%는 맞아요. 변이 많으면 코사인 쓰고 각이 많으면 사인을 쓰는 게 95%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조적으로는 항상 이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게 외접원 이야기가 꼭 나올 수도 있지만 외접원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자, 27번은 변의 길이만 엄청 많아요. 변의 길이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AP가 6인 그 점 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QR의 길이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QR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 여기서는 외접원이 없어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실제로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APQ 지나가는 원하고 APR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름의 원주각은 전부 다 90도니까. 그래서 AP를 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고 AQR을 이 원에 내접하는 이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접원이 등장하잖아요. 외접원이 등장하면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수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직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외접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변의 길이가 많아요. 28번 보세요. 변의 길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인 A분의 사인 B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사인 A분의 사인 B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을 다 구하셔도 돼요.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를 알면 얘를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코사인을 다 구하시면 돼요. 근데 사인 A분의 사인 B는 실제로 여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면 사인 A 대 사인 B나 A 대 B나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B의 관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인 A 대 사인 B는 그냥 A 대 B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대 B의 관계니까 A가 3이고 B는 4니까 3분의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번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게 시험 범위였던 시절에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이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거의 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요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위에 있는 문제랑 아주 흡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보세요. 그냥 구분만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구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씩 대표 문제 한 문제씩만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F33번 보세요. 33번 보시면 변의 길이 2개고 각의 크기 하나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거고요. 자, 뒤쪽에 F38번 보세요. F38번. 자, F38번을 보시면 2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이 하나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만 쓰는 것인가? 원이 등장하면 사인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42페이지를 보셔도 42번을 보셔도 변의 길이 3개 주어져 있거든요. 자, 사인 A값 구하라고 했는데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코사인 A를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코사인 A를 구하면 사인 A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유형 7번은 아마 모의고사에는 거의 출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거니까 만약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년에 올해죠, 올해. 상훈이 올해 모의고사 몇 개 봐? 수능 포함해서 시험 몇 개 봐?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 7개 보죠. 3개는 평가원이고 4개는 교육청이거든요. 평가원은 6, 9 수능이죠. 그다음 교육청은 3, 4, 그다음 7, 그다음 10 이렇게. 자, 이거하고 이거는 출제 위원이 달라요. 6월, 9월 수능을 추진하는 평가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9월달 정도 소집을 하죠. 10월달 정도 소집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 절반, 학교 선생님 절반 소집을 해서 한 호텔에 감금을 시켜요. 그래 놓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그 문제지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만들고 기존에 있는 형태의 문제들도 적절히 변형해서 만들고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평가원에서는 철저하게 교과 과정을 좀 반영을 해요. 근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드는 문제는 얘랑 아주 비슷하게는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조금씩 변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완전 속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평가원 문제는 이 교과 과정에 코어가 있다고 하면 이 코어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교육청 문제는 코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끔 이렇게 튀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를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우와 하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교육청 문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준수 회 좋아해? 응. 광어회 좋아해요? 광어회 먹으면 갑자기 생기가 돋네 얼굴에. 광어회 몸통하고 지느러미하고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긴 거 보면 크게 맛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지느러미는 약간 통통 튀는 그 맛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몸통은 그냥 깊게 부드럽게 쑥 넘어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 하지만 그 안에는 꽤 많은 차이가
질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빼라고 했던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47, 48, 49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평가원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형태 문제까지는 출제를 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코어에서 많이 좀 벗어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삼각형 활용에 대한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끝나요. 근데 삼각형 활용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삼각형 활용에 한 단원이 더 있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넓이에요. 넓이. 넓이. 근데 이 넓이의 핵심은 뭐냐? 삼각형 넓이에요. 어떤 삼각형의 넓이냐면 이거죠. 자, 이 변의 길이와 그다음 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각을 알고 있죠. 이 삼각형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고, 사실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를 A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한다. 자,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여기는 여기다가 이 B를 포함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수선의 발 어디 있냐? 여기 거의 수선의 발이네.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B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얘를 하거나 2분의 1을 하거나 얘 곱하기 얘 해서 2분의 1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 넓이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데 기본은 얘예요.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 되고, 자,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A와 B와 C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도 사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